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문장 기억법, 이파워라이프 기억법에서 00번부터 009번까지 영어 문장 기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기억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감응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소리와 의미와 영상을 일체시켜서 순번 영상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30인이 등장하는 그 캐릭터들을 가지고 문장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회생을 하고 문장을 기억한 다음에 회생이 돼야 되니까 회생의 그 기억의 그 근거가 되는 그 주소를 순번 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 감각 반응이라는 그 감흥은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느낌. 여러분들 예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리 감각을 통해서 소리와 의미를 동시에 느끼는 감흥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가지고 소리 압축을 시키고, 긴 문장을 단어화시켜서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영상 감각에다가 순번 영상에다가 조화롭게 어울리게 해서 캐릭터와 연상을 하면서 행위와 어떤 작용, 관계, 이런 관계에서 육하원칙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가지 그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오행 관련해서 5가지의 그 성질을 가지고 맛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도 가끔 가미를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시킬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어 문장의 그 의미와 이 순번 영상과 그 어울림이 되도록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장을 한번 보죠. 자, 1번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장은 문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call it a day, Bob. I'm starved. Yep, I'll buy you dinner. 여기서 그 편의상 기억을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습을 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나 이런 걸 모르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가면서 독해가 안 됐을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 교재에 보면서 별도로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감흥을 이해 도구로 활용을 하세요. 단어를 이해 도구로 활용을 해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이해된 느낌을 가지고 이 문장에 대한 의미가 뭐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밥은 오늘 여기까지 해주자. 밥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편의상 기억을 위해서 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두자. 그 다음에 I'm starved. 이건 배고파 죽겠어. 그 다음에 그래. I'll buy you dinner.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자 저녁은 내가 살게. 요 부분을 요 3명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하나의 드라마 연기가 되듯이 이렇게 해갖고 아주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의미를 끊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두자. 그 다음에 배고파 죽겠어. 그 다음에 나는 I'll buy you dinner. 그러면은 저녁은 내가 살게,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뜻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해된 의미를 이렇게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의미를 연상을 하세요. 동시다발적으로 소리와 의미가 동시에 각인이 되게끔. 그래야만이 리스닝과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이 문장을 들으면서
그 의미를 같이 떠올리고 들으면서 떠올리는 것을 동시에 그 감흥을 하세요. 감각적으로 집중을 해서.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Let's call it a day, Bob. I'm starved. Yep, I'll buy you dinner. Let's call it a day, Bob. I'm starved. Yep, I'll buy you dinner. Let's call it a day, Bob. I'm starved. Yep,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들어봤습니다. Let's call it a day 이렇게 하면서 이 의미가 같이 나오도록.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 이제 기억을 할 때 기억법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으면서 의미를 같이 떠올리게끔 이렇게 해서 그 소리와 의미가 감흥된 다음에 이제는 이 여자가 이 지금 이 농부녀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주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은행녀가 배고파 죽겠어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의미를 같이 소리와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Yep, I'll buy you dinner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저녁을 사겠다 이것을 영어로 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 단계 이제 기억을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니까 스토리텔링을 할 때 자연스럽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의미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핵심 키워드가 나오고 여기에서 농부녀, 은행녀, 어머니, 농부녀, 은행녀, 어머니, 000번이에요. 음이니까 여자, 마이너스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여자니까요. 자, 그러면은 Let's call it a day, Bob 이렇게 하고 이 농부녀가 배고파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 들어오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면서 배고픈 표정을 지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행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잖아 나도 배고팠어요. 그러면서 배를 쓰다듬는 장면을 생각을 하세요. 배를 쓰다듬는 장면. 그럼 I'm starved.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짜내가지고 엄마가 그럼 내가 밥을 오늘 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밥을 오늘 살게 이렇게 두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핵심은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배고프다 배고픔 세 분이 다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사실 저녁 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1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must respect the will of the individual. 자, we must respect the will of the individual.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최대한으로 그 원어민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최대한으로 원어민 발음과 똑같이 모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별도로 이제 발음 관련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 인터넷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들으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발음 요거는 의미를 보면은 자, we must respect 이렇게 하고 우리는 존중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the will 의지를 개인적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의지를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결국은 이따가 스토리텔링을 또 하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흥.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에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소리와 의미 반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흥을. 자, 그러면은 We must respect the will of the individual. We must respect the will of the individual. Take it easy. 자, we must respect. We must respect the will of the individual. We must respect the will of the individual. We must respect the will of the individual. 자,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이제는 농부녀가 배고팠었는데 농부녀가 이제는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we must respect. 그 다음에 the will. 이 농부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나도 개인적인 의지가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부녀, 은행녀. 자, 이렇게 세 명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농부녀, 은행녀, 할아버지 이렇게 조부에 우리는 존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편의상 기억을 위해서 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소리를 한 문장으로 이제 한 단어화, 짧은 문장은 한 단어화 시켜버리는 거죠. We must respect the will of individual. 이렇게 하고 하나의 단어로 압축화를 시키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빠를수록 좋아요. 그거는 엄청 빠르게 할수록. 그러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대신 회생은 이 순번 영상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서 이 번호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원리로 오형의 원리로 이렇게 지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회생하는데 그 주소로 쓰시면 돼요. 예. 어느 그 기억에 대한 회생의 힌트로 쓰시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we must respect. 그러면 여기에는 핵심은 의지예요. 지금 의지니까 의지를 이 사람들이 세 명이 다 지금 의지입니다. 의지. 개인적인 의지가 다 있잖아요. 농부녀가 이렇게 갖고 할아버지한테도 이 은행녀한테도 각자의 그 개인적인 의지를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아주 이 표정 자체가 일을 하고 들은 상태니까 뭔가 이렇게 그 신념 어린 자세로 내 개인도 존중해야 하고 이 개인적인 의지를 존중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농부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저도 이 농부녀의 그 농부녀 분의 의지를 사실은 존중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지를.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나도 개인적인 의지가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표정이 아주 좀 시무룩한 자세로 이렇게 보면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의 그 특성들을 잘 보세요. 특성들을 잘 보시면서 회생의 힌트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2번 002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ake it easy. I can assure you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fine. Take it easy. I can assure you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fine. 자, 그러면은 요거는 결과적으로 take it easy. 마음 편히 가져. 이렇게 딱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I can assure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fine. 이렇게 세 가지를 끊는 거예요. 지금 편의상 기억을 위해서 의미를. 그 대신 지금 이건 영어 어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요리 들어가고 요거는 요리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태도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확신에 찬 태도, 확신한다 이 말이죠. 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는 그 의미, 다 잘 돼. 이 의미가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은 소리와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시어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모르시면은 그 책에서 보시면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assure A that 이렇게 보면은 뭐뭇에게 뭐뭇을 확인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들어보겠습니다. 감흥 이렇게 문장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다. 아이고 마음 편히 가죠. Take it easy. I can assure that. I can assure. 그 다음에 that everything turn out fine. 이렇게 의미를 인식을 하십시오. Take it easy. I can assure you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fine. Let go of. Take it easy. I can assure you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fine. Take it easy. I can assure you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fine. Take it easy. I can assure you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fine. 자, 이렇게 해서 take it easy, I can assure that. 결국은 이제 말이 이어지겠죠. 한 문장으로 쭉 나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take it easy, I can assure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fine.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되듯이 막 여러분들은 이제 중얼중얼 암송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농부녀가 은행녀와 이번에는 2번이니까 처녀가 나왔어요. 처녀. 제가 여기서 키워드는 아직 지정을 안 했는데 키워드를 지정을 안 해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ake it easy, 마음 편히 가죠. 이거 끝났잖아요. 아까 3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3번.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 go of your negative outlook on life. Always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자, 이렇게 해서 let go of요. let go of요. 버리고죠. 버리고. 비관적인 your negative, 비관적인 인생관이죠. outlook on life, 비관적인 인생관. 그 다음에 always maintain, 항상 유지하라. positive attitude,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영어 어순이에요. 영어 어순대로 이렇게 영어 순서대로 이렇게 직독직히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let go of your negative outlook on life, 비관적인 인생관을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비관적인 인생관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항상 유지하라. 비관적인 인생관을 버리고 항상 유지하라. 뭘 유지하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소리와 의미 감흥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딱 보면서 바로바로 그 소리와 의미 감흥을 간단하게 3번씩 들어봅시다. Let go of your negative outlook on life. Always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Let go of your negative outlook on life. Always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Let go of your negative outlook on life. Always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들어보시고, 이제 이 의미를, 여기에서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잖아요. 이 핵심이 긍정적인 태도. 그러면 비관적인 인생관을 버리고, 요거는 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따가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 요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 늘 유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세 사람이 등장하는 그 3인이 연출되는 장면에서 한글의 의미 순서가 아닌 영어 순서의 의미로 들어갑니다. 이게 영어 순서.
이렇게 영어 순서대로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스토리텔링을 시작을 한번 해보죠.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let go of your negative outcome life. 비관적인 인생관을 버리고. 이 지금 농부 여자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나는 이제 너무 인생관이 비관적이라는 이 표정을 보시고, 표정과 자세를 보시면서, 비관적인 인생관을 버리라고, 나 스스로 다짐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은행녀한테 또 이 소년한테 비관적인 인생관은 내가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그런 뜻으로 비관적인 인생관을 버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은행녀가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태도니까 사실은 나는 이미 버렸어요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하니까 은행 근무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는 항시 유지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항시 유지해요. 너도 유지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ositive attitude.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세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배웠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이 농부녀가 엄마예요. 이 아이의 엄마. 엄마고 여기는 딸이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여기는 비관적 인생관을 너희들은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항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내미는 긍정적인 태도를 저는 항시 어머니한테 배웠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장. 말을 하잖아요. 나는 유지했잖아요.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긍정적인 태도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을 들어보겠습니다. 4번 문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should be fair to everyone regardless of national origin, gender, or creed. You should be fair to everyone regardless of national origin, gender, or creed. 자, 이렇게 해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 예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습을 꼭 해보셔야만이 기억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you should be fair to everyone. 누구에게나 이게 당신은 공평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당신은 공평해야 한다. You should, 당신은 공평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끊었어요. regardless,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 그 4번 그 교재를 보시면은 regardless of, regardless, 뭐뭐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national origin 출생, 기원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젠더는 성별, 그 다음에 creed는 신조, 종교상의 어떤 신조.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은, 태어난 나라, 그 다음에 성별, 관계없이 이렇게 끊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녀가, 공평해야 하잖아. 누구에나 공평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농부녀가 태어난 날에 관계없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regardless of national origin. 그 다음에 gender, 성별, or creed. 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요거를 소리 감응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감응. 자, 이것은 소리 감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should be fair to everyone regardless of national origin, gender, or creed. You should be fair to everyone regardless of national origin, gender, or creed. You should be fair to everyone regardless of national origin, gender, or creed. 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 들으면서 you should be fair to everyone. 공평해야 하는구나 누구나. 이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죠. 순서대로 우리가 들으면서 왜 영어가 뭐 거꾸로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오는 대로 우리가 느끼한다 이 말이죠. 느끼고 반응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흥해서 이해를 하고 히어링만 되는 게 아니라 리스닝 단순하게 그 청각적으로 들리는 의미가 아닌 리스닝이라는 건 그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고 감흥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부녀가 또 나오죠. 여기는 이제 이 4번이에요. 4번. 4번이면은 숙녀, 아주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끊어놨어요. 이렇게 세 개로 분리를 해보면은 you should be fair to everyone 이렇게 끊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로 했을 때 요 개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공평해야 한다라는 그 개념이 설정이 돼요. 지금 두 사람이 공평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태어난 나라에 이 농부녀가 태어난 나라 여기의 핵심은 공평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현재 공평. 이 세 사람이 다 공평해야 한다. 제가 설명하는 느낌을 바로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 명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이 공평하구나. 공평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라 이 말이죠. 자, 공평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저 숙녀 아주머니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에 관계없이도 해야 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한테 태어난 나라에 관계없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태어난 나라에 관계없죠. 이렇게 관계없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 태어났는데 나도 여자잖아. 그러면서 성별과 내 신념에 관계없이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서양 아주머니가 숙녀가 이렇게 농부녀한테도 사실은 저도 성별과 내 신조에 관계없이 이렇게 공평해요. 그러니까 이 은행녀가 또 맞장구 쳐서 저도 고객들한테 공평하게 대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5번 문장 여기 있습니다. Equality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자, 이렇게 요거는 equality면은 평등이라는 의미잖아요. 책에 보세요. equality is guarantee. 보장받다, 보장하다, 보증하다. by the Constitution. 그러면은 헌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을 해보셨다고 전제하에 제가 기억 쪽에만 포인트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평등으로 이렇게 끊는 거예요. 평등. guarantee. 보장된다. 보장된다. 그 다음에 by the Constitution.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그러면은, 보시면은, 요거는, 이 어머니가, 이 농부녀가 평등을 주장하는 평등주의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은행녀가, 보증을 해야죠. 보장을 해줘야 하잖아요. 보장.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뭘로 헌법으로 사실은 내가 헌법학자니까 헌법을 잘 알으니까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을 알잖아. 내가 알려줄게.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다 스토리텔링을 하기 전에 소리, 의미, 감흥 3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들을 때 이렇게 의미와 소리가 같이 의미가 파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은 그렇게 가지시라 이 말이죠. 결국은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데 이거 이제 한 단어화 되죠. 이게 압축 단어화 소리를 할 때 반드시 여기서 포인트는 압축화, 문장의 압축 파일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압축. 그래야 압축을 하려면 좀 빨라져야겠죠. 빨라지고 축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축약을 할수록 여러분 뇌 반응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순번 영상을 통해서 회생을 하는 거니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Equality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quality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quality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자, 다음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죠. 농부녀, 아버지, 은행녀 이렇게 이 장면은 바뀌어도 이 문장 내용에 따라서 상황 설정이 다르게 되니까 이 한 사람의 캐릭터 가지고도 충분히 회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캐릭터 갖고도 또 이 한 사람의 캐릭터 갖고도 아버지나 은행녀 이 은행녀만 갖고도 은행녀 그 쭉 있는 스토리가 생겨버리니까 이렇게 회생을 해낼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딱 반응만 제대로 의미가 조화가 잘 되고 있으면은 스토리텔링이 잘 돼서 이렇게 딱 머릿속에 딱 찍히잖아요. 각인이 되면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다 세 사람은 떠올려서 기억도 나지만 한 사람만 딱 생각나면 이 대표 의미가 나와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기억법이 아주 감흥 시스템으로 아주 좋습니다. 자, 이퀄리티. 여기서는 이제 농부녀, 은행녀, 아버지니까 농부녀와 은행녀, 아버지. 여기서는 평등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렇게 평등이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보장을 아빠가 시켜주자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평등주의자예요. 이 엄마가 이 둘이 부부단 말이에요. 지금 부부. 이게 딸. 자, 그러면은 부부간에 일을 하고 있는데 평등주의자인데 아버지는 앉아 있고 엄마는 이러고 들으니까 평등을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는 은행 다니는 딸내미는 그걸 보장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아빠한테 말을 해요. 저 노동조합에서도 보장을 받는데 아빠가 보장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법학자잖아. 내가 잘 알아서 엄마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평등하게 헌법을 잘 알으니까 제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달래는 장면. 이렇게. 그러면서 요 안에 요 의미는 평등이다. 자. 자, 6번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장. 6번 문장 한번 들어보죠. He leaned against the pillar and gazed at the Statue of Liberty. 자, 6번. He leaned against a pillar and gazed at the Statue of Liberty. 그러면 이 세 개로 의미를 또 끊겠죠. 자, he leaned against a pillar. 이게 leaned 기대다. 필러는 기둥. 뭐 이런 기둥에 기대고 있는 장면. 이 기둥에 기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engaged 물끄러미 쳐다보다. gazet는 교재 보시면은 물끄러미 쳐다보다 이런 그 표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at the Statue of Liberty면은 자유의 여신상.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의미 이해를 했어요. 핵심 이해 중심, 이게 이 세 사람이 자유의 여신상을 일제히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같이. 자, 이 영상의 의미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가족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리와 의미를, 이 소리를 들으면서 세 번만 듣겠습니다. 세 번만 들으면서 이 감각 훈련을 하세요. 소리와 의미를 같이. 자, 듣겠습니다. He leaned against the pillar and gazed at the Statue of Liberty. He leaned against the pillar and gazed at the Statue of Liberty. A woman passed by me giving off. He leaned against the pillar and gazed at the Statue of Liberty. He leaned against the pillar and gazed at the Statue of Liberty. 자, he leaned against the pillar and gazed at the Statue of Liberty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의미는 자유 여신상을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의미상 끊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게이제시니까 여기는 기둥에 이렇게 기둥에 기대서 이렇게 여기는 여신상이에요.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 일제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제히 쳐다보는데 다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물끄러미.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며느리고 이건 딸이고 이게 할머니인데 이 농부녀가 자유의 여신상을 등에 기대고 쭉 쳐다보고 있는 장면. 자, 그 다음에 은행녀는 자유의 여신상을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물끄러미 이렇게 살짝 쳐다보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할머니는 방맹이질을 하다가 힐끗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 넉넉고 그러면서 손을 때렸어. 손을. 아프겠죠. 그러니까 할머니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장. A woman passed by me giving off a subtle scent of perfume. It reminded me of my... A woman passed by me giving off a subtle scent of perfume. It reminded me of my ex-girlfriend. 자, 여기서 의미를 또 끊겠습니다. 자, A woman passed by giving off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이제 한 여인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한 여인이 바로 이 농부녀. 한 여인이 농부녀예요. 예, 농부녀가 이렇게 지나가요. 어디를 지나가냐? 이 둘이는 애인 관계예요. 지금 이렇게 둘이는 애인 관계예요. 이 청년과 둘이는 애인 관계. 그래갖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딸이에요. 딸. 아까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딸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은 상당히 미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여인이 지나간 거예요. 이 한 여인이 엄마예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수 냄새, a subtle scent of perfume.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애인이 아니지만 옛 애인이다 이 말이죠. 옛 애인, 이 청년의 옛 애인. 그러니까 싹 지나가는데 냄새가 이렇게 싹 풍기고 지나가는데 엄마가 지나가니까 옛 애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 애인이. 참 절묘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고 it reminded me of my ex-girlfriend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청년이.
제 애인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애인이에요. 딸내미가. 자, 기억이 됐습니다. 의미가 기억이 됐죠. 네. 자, 그러면 반복해서 소리 의미 감응 훈련을 하겠습니다. A woman passed by me giving off a subtle scent of perfume. It reminded me of my ex-girlfriend. A woman passed by me giving off a subtle scent of perfume. It reminded me of my ex-girlfriend. A woman passed by me giving off a subtle scent of perfume. It reminded me of my ex-girlfriend. 자, 한 여인이 지나가니까 총각이 한 여인이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가 은은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년이 애인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 이제 딸과 부모의 모녀지간인데도 이렇게 절묘한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죠. 자, a woman passed by me giving up. 이렇게 하면 한 여인이 이게 이 엄마 이렇게 둘이는 딸 관계. 근데 과거에는 이게 과거 애인 관계고. 한 여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a woman passed by giving up. 그러니까 딸내미가 향수 냄새가 은은히 나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향수 냄새가 은은히 난다 이 말이에요. 엄마한테. 엄마, 향수 냄새가 은은히 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청년이 은은히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애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인이. 결국은 여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인을 쳐다보는데 it reminds of me ex-girlfriend. 예. 이렇게 갖고 애인이 생각이 났는데 결국은 이게 애인이더라.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8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장 한번 들어보죠. Natto smells awful, but tastes terrific. 자, 그러면은 나토 스멜. 나토가 이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국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청국장 맛은 안 좋아도 냄새는 아주 독해도 맛이 아주 좋잖아요. 우리나라 청국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나토 냄새는 심하지만 나토 냄새. 그 다음에 awful이라는 거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심한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간단히 또 설명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문장이 기억이 되면은 단어를 별도로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 문장을 암기를 하면은 이 의미가 이해가 되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문장 그 의미가 기억이 되면은 영어 문장이 쭉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또 안 따라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시면 그냥 바로 따라 나와요. 이제 복습까지 제가 해드릴 거니까 완벽하게 기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모르는 단어를 별도로 외우지 말고 문장을 위함하니 문장 속에서 의미만 확인해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장 속에서 그 의미가 전개되면서 이해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억이 되는 거니까. awful 심하지만 but 그다음에 taste therapy 맛이 아주 좋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청국장 냄새를 맡아요. 청국장 냄새를 맡으니까 독하죠. 그러니까 딸내미도 아휴 너무 독해요. 이 소녀가 독한데도 못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여기 동생이에요. 이게 동생 못 모르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뭘 사가지고 나토를 사가지고 선물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이 엇갈리겠죠. 냄새는 심하지만 맛은 있으니까 잘했다. 그러나 이제 또 맛은 독하니까 뭐들어 사왔냐? 꾸지람. 이 언니는 꾸지람하고 엄마는 뭐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감응 훈련을 하겠습니다.
Natto smells awful, but tastes terr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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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장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보면은 나토 아까 그 엄마가 이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 은행녀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 딸한테 이거 나토가 냄새가 난다. 냄새가 심하다. 그러니까 저도 심해요. 이게 청국장 여기서는 나토가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다 먹어가지고 세 사람이 지금 나토 냄새가 우리나라 말하면 청국장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근데 심하단 말이에요. 냄새가 심하고 냄새가 심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둘이. 그러니까 이 동생이 동생이 이 나토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거 선물하고 같이 사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엇갈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자, 9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9번 문장. I'm soaked with sweat. Stand back. You stink. Take a shower. 자, 의미를 한번 보죠. 의미를 보면 I'm soaked sweat. 그러면은 soaked 하면은 흠뻑 젖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땀과 함께 이게 땀에 흠뻑 젖었다. Stand back. 저리가. You stink. 냄새나. Take shower. 샤워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데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땀이 흠뻑 젖었어. 야, 내가 땀이 흠뻑 젖었어. I'm so sweat. 이렇게. 다음에 stand back. 이게 엄마한테 버리장머리 없이 저리가. 냄새나. You stink. stand back. You stink.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사가 지나가던 신사가 손 모양을 하면서 샤워나 하세요. Take shower.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ake shower. 이 엄마한테 take shower. 꼭 샤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장 반응 훈련을 감각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m soaked with sweat. Stand back. You stink. Take a shower. I'm soaked with sweat. Stand back. You stink. Take a shower. I'm soaked with sweat. Stand back. You stink. Take a shower. I'm soaked with sweat. Stand back. You stink. Take a shower.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냄새가 땀을 많이 흘렸죠. 자, 그러면은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엄마 냄새나 저리가 그러는 거예요. 냄새나 저리가 냄새나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땀이 I'm so sweat. 나 땀 많이 젖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더니 딸내미한테 위안은 받든 뭐도 그냥 성질만 내는 딸내미가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신사가 보고 샤워하세요. 샤워. 여기 이제 you stink. Stand back. You stink.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해결이 됐습니다. 샤워는 하세요. 그러니까 놀래죠. 어머 깽뚱한 사람이 신사가 나타나서 손 모양으로 샤워하세요. take show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9번 문장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문장 회생과 결국은 이제 스포큰과 라이팅인데 말하기, 쓰기 요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활용할 때 전달하기 위해서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000번부터 009번까지 회생과
회생이 되면은 이 문장이 기억이 돼서 회생이 되면 영작이나 라이팅 쓰는 것은 말하기 이런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반복을 하시면 돼요. 또 이제 이 기억법을 통해서. 자, 여기 뭐였습니까? 여기서 여기는 냄새 난다고 그랬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땀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회생을 해보죠. 회생을 해보면 I'm so sweat. 땀은 흠뻑 젖었어요. 내가 땀이 흠뻑 젖었어. 그러니까 you stand back. 저리 가. 냄새나 그러잖아요. stand back. you stink. take shower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자, 여러분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땀으로 흠뻑 젖었어. I'm so sweat. Stand back, you stink, take shower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복습. 이렇게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농부녀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동생이 이제 나토를 사왔잖아요. 청국장을 사왔어요. 냄새는 심하지만 나토는 냄새는 심하잖아요. 청국장 냄새가 다 청국장 냄새가 쩔어 있어요. 자, 냄새가 심하지만 나토 smells. 그러니까 여기는 심하지 awful bad. 나토 smell awful bad. awful. 그 다음에 여기는 맛은 좋다 하면서 사오는 거예요. 맛은 참 좋다 하고 사왔잖아요. 이게 테스트 테라피. 이렇게 테스트 테라피. 기억이 나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집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완벽하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은 예인. 향수 냄새가 핵심이죠. 향수 냄새. 그러니까 둘이는 애인 관계였고, 이렇게, 여기는 엄마가, 한여인, 이게 엄마가 향수 냄새 풍경이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냄새나고, 냄새난다고, 이렇게 옛 여인이 생각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A woman passed by giving up. 이렇게 해서, 냄새가 나는 한 여인이 냄새가 지나갔죠. 냄새는 이제 a subtle scent perfume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향수 냄새가 이렇게 솔솔 났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그러니까 이게 딸이에요. 딸인데 이 딸내미가 뭐 했어요? 향수 냄새를 맡았잖아요. 향수 냄새. subtle of perfume. subtle scent of perfume.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청년이 결국은 지금은 아니지만 한 여인이 지나갔는데 이게 엄마인 줄은 모르잖아요. 엄마인 줄은 모르는데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가 향수 냄새가 딱 나니까 사실은 이게 옛 여인이었다. 옛 여인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참 비웃고 웃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생각이 나는구나. 냄새가 이렇게 쫙 나니까. A woman passed by giving up a subtle scent perfume. It reminded me of ex-girlfriend. 이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여기는 이제 할머니하고 세 명이 여기서 아까 여신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물끄러미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물끄러미, 게이젯. 그 다음에, 기둥에 기대있으니까, he leaned against pillar. 그 다음에, engaged. 여기 이제 여기 기둥에 기대어 있었고, 여기서 돈을 쉬다가 은행일을 보다가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 방맹이질을 하다가 손을 다쳐갖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장면. at the statue of liberty. 이렇게 여기는 engage 물끄러미 또 쳐다보고 자유 여신상을 이렇게 또 물끄러미 쳐다보는 자유 여신상을 말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손가락을 다쳤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기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예습해서 오시면 이 기억법이 참 희한하게 기억이 돼요. 이 역할 속에서 여기에서는 자유 여신상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게 지금 기둥에 기대 힘든 게 기둥에 기대서 쳐다보고 있고 여기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고 여기는 방맹이지로 다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부간데 평등 일만 시키고 평등하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을 해주라. equality is guarantee 보장해주라고 딸내미가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보장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달래. 이 아빠는 그냥 앉아만 있고 학자니까 앉아만 있겠죠. 속 터지겠지. 이 엄마는 생각하면 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보장해주라 그런 말을 하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equality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쭉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성별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성별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공평해야 한다는 여기서는 공평의 의미가 가장 크잖아요. 공평의 의미잖아요. 공평. You should be fair to everyone regardless of. 여기서 이제 엄마가 공평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공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딸내미한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관계없이 나라의 출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하면서 출신 관계없이 공평해야죠 엄마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서양 여자한테 공평해야 한다 또 말을 하니까 서양 여자가 그랬잖아요. 저는 성별이나 나의 신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렇게 공평해요 그러면서 전화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 그러면은 You should be fair to everyone. You should be fair to everyone regardless of national or gender or creed. 기억이 나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3번 문장은 이게 동생이에요. 이제 여기 둘 다 이게 지금 현재 가족관계인데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에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했잖아요. 긍정적인. 이 아들내미가 여기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한테 배웠다고 그러고 저도 긍정적인 태도를 항상 유지하려고 그래요. 비관적인 인생관을 버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엄마가 내가 힘들게 살다 보니 비관적인 인생관이 안 좋더라 이렇게 딸내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딸내미도 은행 거식에서 은행 일을 하면서도 저는 비관적인 인생관 그나이도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아들내미한테도 너도 그 비관적인 인생을 버려라. 그러니까 저는 엄마한테 배워서 긍정적인 태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Let go of your negative outlook on life.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lways maintain. 저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비관적인 인생은 버리고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positive attitude. 저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확신이라는 뭐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다 잘 될 거라고 확신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take it easy, 마음 편히 가져라. 마음 편히 가져라 그런 거예요. 자, 마음 편히 가져라. 그러니까 나는 확신해요. 확신에 찬 자세로. 그러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 처녀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확신, 전부 다 확신에 찬 표정이에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은행 여한테도, 저 농부녀한테도. 그러면은 take it easy. I can assure that everything turn out fine.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자, 할아버지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도 개인적인 의지를 존중해 줘야 하잖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엄마가 이렇게, 너는 존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의지에 찬 자세로 일을 잘하고 있어요. 일을 잘하면서 의지에 찬 그 신념,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게. 나도 개인적인 것이가 있다. 며느리 너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We must respect. 그 다음에 개인의 의지를 the will of the individual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이 의미가 여기서 우리는 we must respect the will of the individual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게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배고픈 상황이죠. 배고픈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핵심은 다 이 세 사람이 배가 고파요 지금. 그러니까 이 농부녀는 이러다 말고 이제 들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두자.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배고파요. I'm starved.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한 거였잖아요. Let's call it a day.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아이고 배고파. I'm starved.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내가 그럼 밥 내가 살게. I'll buy you dinner. 이게 부모관계예요. 모녀지간. I'll buy you dinner. 내가 밥 살게. 여기 이 농부녀한테도 밥 산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의 문장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회생까지 도와드리는 이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010번부터 019번까지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